2023년 초 잠잠했던 게임 시장을 뜨겁게 달군 게임을 말해보라 하신다면 단연코 호그와트 레거시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친숙한 소설과 영화,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기반으로 익숙한 장소들, 가보고 싶었던 공간들을 탐험해 보기도 하고 여러 마법을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월드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한층 더 자유로움을 보장받는 마법 세계, 즉 우리가 또 하나의 소설 속 실제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멋진 작품 그 자체였는데요. 그 기대감 덕분에 저도 엄청 바쁜 와중에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열심히 플레이해버리고 말았던 유저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명의 유저인과 동시에 나름 엔딩은 물론 부가 퀘스트까지 두세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클리어한 유저로서 게임을 하며 직업병처럼 장단점을 메모해두며 플레이했던 리뷰어로서 아직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자그마한 도움을 드리고자 주관적이지만 솔직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마지막엔 약간의 할인 소식도 곁들여서 말이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호그와트 레거시 살까 말까? 호그와트 레거시를 살만한 점 첫 번째, 스토리가 상당히 재미있고 풍부합니다. 스토리의 전체적인 구성, 기승전결이 나름 밸런스 있고 멋스럽게 이어져서 속된 말로 한번 게임을 키면은 끌 수가 없을 정도로 스토리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후반부 스토리를 살짝 급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플레이 타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야기 전개 과정에 있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정말 재미있게 잘했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이며 친구들과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일에 대한 결말이 달라지는 구성이며 메인 스토리에서도 유저에게 스토리 방향에 대한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능동적 스토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시 전에는 소설 기반이니까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스토리겠구나 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설픈 걱정으로 남겨져서 다행스러웠습니다. 서브 퀘스트들 하나하나 매력적인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그 와중에서도 웬만해서는 결말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 내가 진짜 캐릭터가 된 듯한 느낌, 그래서 더 재미있고 풍부한 스토리를 제공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살만한 점 두 번째, 어둠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살만한 이유의 메인점으로 둘 만큼 큰일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리포터 소설을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소설 속 해리포터가 임페리오 저주를 제외하고는 극중에서 고문 저주나 살인 저주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주변인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속 주인공도 착한 주문, 합법적인 공격, 방어 주문만 사용한다면 과연 재미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마법을 자유롭게 쓰려고 왔지 착하게 살려고 이 게임을 산 게 아닙니다. 게임 내에서 선생님이나 친구,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고통 저주, 살인 저주를 남발하기도 하고 그 저주 마법을 통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는 전투를 가져간다면 왠지 모를 성취감, 짜릿함, 우월감까지 느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어둠의 마법이 있고 없고가 전투의 재미를 감히 100배 이상은 차이나게 한다고 봅니다. 상대 보호막이 어떤 계열인지 뭐가 약점인지 귀찮게 왜 알아봅니까? 어차피 아바다 케다브라 다 죽어버려라 하면 끝인걸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런 어둠의 마법을 사용하면 주변 동료가 놀라거나 또는 걱정을 하는 대화를 볼 수도 있고 당하는 적 또한 으악 그만해줘 겁이 없군 등등 이색적인 대화를 관찰할 수도 있으니 한층 더 게임이 풍부해지는 건 덤입니다. 그러므로 게임을 한층 더 풍부하고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 어둠의 마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살만한 점 세 번째, 캐릭터 육성의 자유로움이 상당히 좋습니다. 게임 내에는 재능이라고 부르는 일명 어빌리티 포인트 투자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테크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플레이해보고 싶은 방향으로 포인트를 투자하신다면 정말 그 방면으로 게임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둠의 마법과 전투 자체가 좋아서 어둠의 마법 재능을 먼저 마스터하고 나머지 포인트 또한 전투 위주로만 육성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포션이나 아이템 제작, 유틸리티는 형편없었지만 저주, 공격 마법의 위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떤 분의 영상을 보니까 아이템 제조 쪽으로 능력을 투자하셔서 물약 이것저것 먹고 전투식물로 싸우는 등 색다른 전투 방식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게임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트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심지어 뭐가 효율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육성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올인성 육성을 하시던 밸런스적으로 하시던 간에 그럭저럭 다 쓸만하다는 점은 단일적인 육성 재미가 아닌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재미를 지원해주는 상당히 멋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좋으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해라 가 아닌 육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 정말 보기 드문 멋진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살만한 점 네 번째, 탐험하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의 오픈월드 크기가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월드 수치만 보자면 작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굴 하나하나, 은신처 하나하나, 신비로운 공간 하나하나,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합치자면 작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법 세계라서 그런지 조그마한 텐트 속에, 벽 속에, 땅 속에 엄청나게 커다란 또 하나의 던전 세계가 펼쳐지기도 하고, 비밀 공간, 던전, 동굴 같은 곳의 지형 구성이 상당히 오밀조밀하지만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탐험하는 맛은 정말 베스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맵만 크고 실상은 볼 게 없는 오픈월드 게임 느낌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 공간들, 숨겨진 공간도 가보고 퍼즐을 풀어서 신비로운 공간도 가보는 등 조금은 작을지라도 볼 게 많고 찾아볼 게 많아서 신비로움과 쾌감, 흥분감을 제공받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월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탐험을 하면서 매력적인 것을 보고 비밀 공간을 찾아내면서 얻는 쾌감이 좋은 거지 단순히 이동시간만 늘어나는 지루함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살만한 점 다섯 번째, 전반적인 연출, 그래픽, 사운드가 좋습니다. 적절하게 등장하는 컷신, 상황에 따른 배경음악, 효과음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한층 더 진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방식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마법세계를 마법세계답게 표현해 주었고 학교를 학교답게 표현했으며 우리가 알던 소설 영화 속 호그와트, 호그스미스 등 등등 다양한 공간들의 본연의 가치, 매력 포인트를 잘 그려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핵심 장면들을 친숙하지만 부족함 없이 표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숙사 배정 때 기숙사 모자가 질문을 하는 부분과 개인 지팡이를 사러 갔을 때 보여준 연출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는데요. 마치 진짜 호그와트를 다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준 연출력과 공간, 상황에 따른 사운드 적용은 가슴이 웅장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사운드적인 부분이 살짝 공감하기 어려우시다면 살짝의 스포주의가 있겠지만 히포그리프를 타고 호그와트 검은 호수 위를 날아갈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거나 앞으로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와, 개인적으로는 이때 엄청 심취해서 아즈카반의 죄수 명장면 따라해보게 되더라고요. 평판상 그래픽이 살짝 호불호가 갈리는 느낌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을 사용했을 때 충분히 마법을 사용하는 맛이 나고 캐릭터 얼굴 표현도 만족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전투 시 펼쳐지는 적당히 화려한 그래픽 효과가 과유불급 수준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얼리얼 엔진 5 매트릭스급은 아니고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정도랑 비등비등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아름다운 그래픽을 즐길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이 낮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마법세계를 마법세계처럼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픽 수준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자그마한 미니게임들 덕분에 가끔은 스토리고 뭐고 잠시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순수한 승부욕을 자극하면서 즐길 수 있어서 매우 좋았는데요. 하지만 빛의 마법이 있으면 어둠의 마법이 있는 것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었겠죠. 어떤 점에서 구매가 고민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호그와트 레거시를 사기 고민스러운 점 첫 번째, 전반적으로 구지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양한 점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마법 주문 배우는 과정이 구지스럽습니다. 물론 초반부에는 수업만 들어가도 쉽게 주문을 배울 수 있거나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주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주문들이 생겨나는데 그 주문들을 배우려면 뭔지도 모를 마법 생물을 잡아야 하질 않나, 어딘지 잘 모르는 이름의 장소를 찾아가서 풍선을 터뜨려야 하지 않나 등등 마법 주문을 배우는 과정이 꽤나 귀찮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퀘스트를 달성해야 주문을 알려준다라는 것도 납득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 또는 연관성 있는 퀘스트 수행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닌 내가 물건을 상하로 돌리는 마법을 배워야 하는데 모든 전투식물을 사용해보세요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퀘스트를 통해서 배운다는 점이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주들만 쉽게 배워서 쉽게 마법 쓰면서 진행하는 것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연관성 없는 퀘스트와 까다로운 주문 배우기 과정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구지스러운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퀘스트 지점 이동 거리가 뜬금없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굳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했나 싶습니다. 사실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다음 퀘스트는 어느 지점에 있으니 찾아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나름 정해진 스토리 라인이 있는 게임이라면 메인 중심지에서 거리를 차츰차츰 늘려가는 또는
연관성을 주면서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너 마법 빗자루도 있고 탈 마법 생물도 있으니까 갑자기 맵 최하단 끝에 퀘스트 줘도 문제없지 라면서 퀘스트 수행 지점을 제시해버립니다. 학교 주변에서 놀다가 이제서야 외곽을 살짝 벗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맵 최하단으로 가라는 게 이게 뭔가 싶더군요. 이 외에도 부가 퀘스트들 이동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어서 약간 유비소프트 게임들 마냥 웨이포인트부터 다 찍고 게임을 해야 원활하고 쾌적하게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토리가 탄탄한 만큼 월드 내 이동도 연관성 있고 납득이 갈 만큼 구성을 했다라면은 훨씬 게임 전반적으로 몰입감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퀘스트창, 지도창, 재능창 등등 메뉴창 이동 및 선택 시 과한 모션감이 구지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메뉴창 이동 시 진짜 마법지로라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또는 진짜 마법 세계에 온 듯한 연출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맵 이동 또는 다른 메뉴 이용을 해야 하는데 메뉴창이 펼쳐지는 모션, 지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션 등등 시간을 잡아먹는 모션, 연출로 스트레스를 은근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은 구지스러운 요소라고 여겨져서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능을 꺼버리고 싶더라고요. 네 번째는 지극하게 개인적인 욕심이 큰 부분인데 바로 하나의 마법창 구성을 왜 4개로 한정했을까 싶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사실 QWER 이거 국룰 같은 설정 키 값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세팅 값에 4개가 은근 부족합니다. 더도 말고 한 개만 더 넣어줘서 5개가 하나의 세팅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세팅창을 4개까지 구성할 수 있고 전투 시에도 마법 바꿀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너가 못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시무룩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투 시에 마법창 세팅 바꾸고 마법도 바꾸는 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살짝 번거롭더라고요. 5개면은 절충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4개라서 무조건 세팅창 2개는 바꿔가며 사용해야 한다는 게 아주 살짝은 아쉽고 굳이 4개로 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고민스러운 점 두 번째, 컷신이 상당히 많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이런 느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스토리 진행이 월드상 텍스트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컷신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몰입이 깨진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큼 스토리 비중이 큰 게임들을 많이 해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 편인데 와, 정말 이 게임은 아주 사소한 대화까지도 컷신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컷신으로 대화 및 스토리 시작을 하고 중간에 한 번 더 컷신으로 중간 점검을 해주고 이질라 치면 컷신으로 너 퀘스트 잘하고 있어 라고 외쳐주면서 아쉽지 않게 마무리까지 웅장한 컷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소설 영화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이기 때문에 한층 더 영화 같은 게임을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영화 말고 게임에 포커스를 둔다면은 너무 과한 컷신 삽입은 스토리를 즐기는 데 있어서 몰입감을 깨버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영화가 아니라 게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스토리 도입부와 마무리는 그렇다 쳐도 중간중간 자잘한 부분을 죄다 컷신을 넣어야 했나 싶습니다. 스토리 스킵 단 한 번도 없이 즐기는 스타일의 유저인 저조차도 컷신이 너무 난무해서 흐름 끊기는 일이 꽤나 많긴 하더라고요. 고민스러운 점 세 번째, 스토리 읽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 게임은 마법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하고 즐겨보세요 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유롭게 탐험할 수는 있지만 재미는 스토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비로운 현상이나 탐험, 이벤트들은 스토리 진행 시에 주로 펼쳐집니다. 혼자 다닐 때는 놀라운 일이 잘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스토리의 얕은 맛, 깊은 맛이 거의 다 이야기 자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스토리를 읽고 음미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세상 모든 분들이 게임하면서 스토리 읽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킵이라는 장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게임은 스킵을 하는 순간 몰입감은 물론 재미가 뭉텅이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펼쳐지거나 현상, 공간을 보고 있는데 스토리를 읽지 않으셨다면 혹은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는 건가 싶기만 할 뿐입니다. 심지어 스토리를 읽지 않으셨다면 퍼즐 풀기가 까다로운 부분도 존재하고 한번 놓친 스토리에 대해서 회고시켜주는 장치는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마치 시리즈 소설을 읽는 것처럼 스토리를 이해하고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셔야 이 게임의 재미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는 재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리나 퀘스트와 연관 없이 돌아다니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즐길 거리가 풍부한 편은 아닌지라 금방 지치실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
게임할 때 스토리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대충 스토리 끝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만 할래. 라며 이 게임을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적극 만류해드리고 싶네요. 고민스러운 점 네 번째, 엄청난 자유를 원하셨다면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자유로움 속에서 마법을 난사하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 세계를 뒤집어 보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삐빅 후퇴입니다. 일단 학교 내에서 어둠의 마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전투 대상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학생에게조차 전투 및 저주 마법을 걸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메인 스토리를 제대로 흑하트릿하면서 가버린지라 학교 내에서도 한마디로 노답 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아주 착한 아이, 바른 아이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대화 선택지를 아무리 나쁘게 선택해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극한의 낙천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범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번외스럽지만 제가 슬리데린인데도 나쁜 짓, 자유로운 짓은 그리핀도르 애들이랑 레번클로 애들이 더 하고 다닙니다. 기숙사 배치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요, 학교 내에서 저주 마법을 못 쓴다는 점, 그리고 NPC 상대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일부 특정 장소 내에선 마법 빗자루를 사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걸어만 다녀야 한다는 말이죠. 생각보다 제한된 마법 사용, 탈 것의 이용, 여기다가 고물가 시대를 반영한 세상인 건지는 몰라도 약초 재배나 마법약 만들기로 재미 좀 보려고 해도 제작서는 물론 씨앗이 비싸서 뭘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마법도 완전 자유롭게 쓰는 것도 아니야. 마법 탈 것은 제한 공간이 은근 많고 물가가 비싸서 마음대로 사기도 힘들고 제한된 자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민스러운 점 다섯 번째, 게임 사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희 컴퓨터 사양이 고사양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QHD 해상도를 옵션 타입 없이 풀로 돌렸을 때 호그스미드 마을은 물론 눈 내리는 겨울에는 월드 전반적으로 프레임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려서 버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 출시되는 게임들이 웬만해서는 요구 사양이 높기 때문에 저 스스로조차도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할 시간이란 걸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명시된 시스템 최고 요구사항 값에는 얼추 맞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QHD 기준 60프레임 최고 옵션 값을 유지하며 완전 무결 100% 버벅임 없이 플레이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LSS 3.0 적용할 수 있는 RTX 40 시리즈는 가야 그나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커뮤니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로 플레이를 할지라도 가변 해상도가 없는 PC판에서는 극심한 성능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콘솔이 있다면 콘솔로 게임을 하라고 추천을 할 정도라고 하니 데스크탑 유저분들께는 한층 더 고민스러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프로과 최하업의 그래픽 체감 차이가 극단적으로 엄청 좋고 엄청 나쁘다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즉 어느 정도 게임의 만족도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저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레이트레이싱 활성화에 풀옵션에 버벅임 없이 깔끔한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일명 좋은 컴퓨터로 플레이를 하셔야 한다는 점, 사실상 시스템 요구사항 값만 봐도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긴 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만큼 컴퓨터 사양을 고려사항에 두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외에는 게임 전반적인 퍼즐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공간적 센스가 부족하다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꽤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주인공이 힌트를 주긴 하지만 이를 캐치하고 응용하지 못한다면 중간에 막혀서 스토리건 뭐건 진행이 안되고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것만 뺀다면 나머지는 정말 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워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장단점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간만에 스토리에 흠뻑 빠지며 즐길 수 있었던 게임, 나름 저주마법 만족스럽게 쓰면서 사리사욕도 채웠던 게임으로 저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층 더 이 게임에 만족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그와트 레거시 이 작품을 15%나 할인받아서 즐겨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저는 출시 전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둔 터라 3일 빠르게 즐겨보기까지 함으로써 한층 더 만족감이 컸었습니다. 출시 전 게임을 심지어 그게 대작이라고 할지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놀랍게도 좋은 평을 얻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할인율이 내려가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 중인 멋진 게임 판매 플랫폼 바로 그린맨 게이밍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팀이나 에픽게임즈에서는 할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15%나 할인된 가격으로 그것도 순수 정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기회이자 좋은 소비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지만 지금은 웬만해서는 그린맨 게이밍으로 게임을 구매하고 즐겨보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간만에 신선한 소재와 배경을 주제로 나온 멋진 게임인 만큼, 하지만 장단점이 생각보다 뚜렷한 작품인 만큼 잘 살펴보시고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게임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몸도 마음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